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왕건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의 의문체계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지 2, 3학년 때까지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지만 복습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상 중에 실수를 한다거나 하면은 덧글을 달거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수행평가에 가산점도 드리고 교과 세특에도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굳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시면은 앞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제 확실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소단원 열기 보시면은 교과서 일단 펴서 같이 보시고요. 내가 기린 그림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 사이에 의미가 달라진 이유를 보면은 이 글자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죠.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글자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게 만드는 소리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이 사실 이 정도 글자가 달라진 수준이 아니라요. 처음에 글자를 만드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연구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소리는 달라져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 어떤 소리는 달라지면 의미까지 달라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라는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발음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기, 고기, 오기. 자, 잘 들으면 뭔가 조금씩 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낄 텐데 그것 때문에 의미까지 달라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세 가지 단어는 모두 다 음운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기라고 하지 않고 독이라고 했다든지 거기라고 했다든지 하면은 단어의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음운으로 다르게 글자를 적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운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분절 음운은 잘 아시다시피 자음과 모음이 있고요.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음, 모음이 뭔지는 알 텐데 단순히 아는 것보다는 그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입안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어떤 장애를 받고 이런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책의 표를 보고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 인간이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최초에 낼 수 있는 단어들 몇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뭐 응애도 할 것이고요. 엄마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아빠. 자, 엄마 아빠 할 때 이 소리가 양순음입니다. 입술에서 입술이 다물어졌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입술이 다물어져 있을 때 코로 공기가 나오면은 미음 소리가 나고요. 코로 공기가 나가지 않고 입으로만 바람이 나가면은 비읍 소리가 나는데 그때도 목에 긴장이 들어가면 쌍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읍이 이 발음 기관 중에서는 제일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 비읍 소리를 낼 때 거울을 보시고 입술을 보시면은 입술이 움직여가지고 막았다 터트리면서 비읍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소리를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입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인식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들은 전부 다 잇몸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잇몸이라고 하면은 혀를 이 바로 뒤에 대시면은 이하고 잇몸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막혔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여기서 장애를 봤는데요. 그걸 확인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자, 스라고 발음을 해보시고 길게 내쉬었다가 이 입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셔 보면은 이 부분이 시원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2번 정도 따라해 보세요. 자, 이러면 이 뒤에 이 부분이 좁아져서 시원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세니천장이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넓은 부분인데요. 이걸 확실하게 느껴보시려면은 지라고 소리를 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라고 해보시는데 지라고 길게 내셨다가 그 입 모양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들이마셔 보세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연상 하지 마시고 자기 입안에서 어떤 부분이 공기의 마찰이 일어나고 시원해지는지를 느껴보면서 해봅니다. 자, 지, 지. 자, 생입천장 부분이 좀 이 부위가 넓게 시원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4번 부위랑 7번 부위가 좁아져서 나오는 소리가 이 생입천장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린 입천장은요, 여러분들이 이빨을 여기다, 이빨 바로 뒤에다가 혀를 갖다 댄 다음에 혀를 이렇게 쓸어 들이다 보면요, 이게 쑥 꺼진 다음에 이 안에는 말랑말랑한 게 느껴지거든요. 자, 혀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6번 갖고 3, 4, 5번 부위를 이렇게 훑으면은 딱딱한 부위가 느껴지는데 요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집니다. 웬만한 혀 길이로는 다 할 수 있어요. 혀가 짧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 기역 계열의 이 소리를 내시려면은 이 8번 부위랑 5번 부위가 가까워지거든요. 이걸 느껴보시려면은 크라는 발음을 해보시고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소리를 들이마셔 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크. 자, 여기 좀 시원해지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공기의 저항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여린 입천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청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단어를 말할 때 이런 소리는 잘 안 내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마찰이 일어나는 걸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목의 부위에 집중해서 이 하 소리를 내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를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원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여기가 목청입니다. 여기에 공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는 소리가 히읗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위치는 다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파열, 마찰, 파찰이 있는데 파열음은 완전히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고 파찰은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 마찰은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소리고요. 파찰은 파열과 마찰의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파열음이라고 생각하는 T하고 마찰음이라고 생각하는 S를 동시에 넣으면 영어에서는 파찰음처럼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열의 파와 마찰의 찰을 합쳐서 파찰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막는다는 건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밥이라고 하면은 입술을 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아 소리를 낸 다음에 입술을 다시 막으면서 소리가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밥 하면 입술이 막히죠. 그것처럼 만약에 닷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3번하고 6번 부위가 닿으면서 이 혀 속이 완전히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각이라고 한다면은
이 5번과 8번 부위가 닿으면서 완전히 막힙니다. 어느 부위가 막히는지에 따라서 소리의 음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미음, 니은, 이응은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만약에 맘이라고 한다면은 코가 열려 있어요. 코에 손가락을 대보시면은 코에 진동이 느껴질 겁니다. 맘 하면요. 그러다 코를 막아버리면은 마치 비읍같이 소리가 바뀝니다. 맘 하는데 코를 막아버리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게 되죠. 맘. 마찬가지로 난을 하거나 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처음에 있는 이응은 거의 숫자 0처럼 빈자리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이 받침에 있는 소리가 이 기역에 연결되는 비음입니다. 자, 앙 할 때 코를 막아보시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앙. 난도 마찬가지죠. 난. 자, 이 이응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글자 모양을 다르게 썼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쓰지 않아도 구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대에는 그냥 똑같이 앙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음 체계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울림소리라는 것인데, 이 울림소리라는 건 한국인들이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맘, 난, 앙 할 때 콧속이 울린다는 거는 코에 손을 대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밥, 닷, 각 할 때는 코가 그렇게 울리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랄 하게 되면 리을 같은 경우는 이 입이 울립니다. 입안이 울립니다. 자, 닷에서는 입안이 완전히 막히는데 랄에서는 이 디귿과 그러니까 3번과 6번 부위만 막히고 이 양옆은 혀의 옆부분들은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부분으로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이게 유음이거든요. 자, 울림소리로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사소리인 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이런 것들이 울림소리라는 것가 될 때는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들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G나 K 같은 거. 여긴 울림소리고 여긴 안 울림소리거든요. 성대에 손을 대보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뭐 D나 T라든지 B나 P라든지 V나 F라든지 이런 소리들은 울림과 안 울림으로 나누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울림과 안 울림이 그렇게 중요한 음운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울림과 안 울림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영어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을 때 특별한 게 왜 그런지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따 학습활동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이 안 울림 소리지만 울림 소리로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밥 해보시면 비읍 소리가 날 때는 목청이 울리지 않아요. 네, 맘 하게 되면은 암 하면서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난, 앙, 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밥, 닷, 각 하면은 소리가 딱 끊어집니다. 울리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도 바 하면은 울리는 것 같지만 울리는 것은 아에서 울리는 것이고요. 비읍에서는 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게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울림소리에 의해서 자음을 구별하는 외국인들, 일본이라든지 영어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이것들을 민감하게 듣습니다. 그런 현상은 뒤에 학습활동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음 체계를 하겠습니다.